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엄마 행소맘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아침 신문을 읽으면서 행복한 부자 발걸음 걸어보아요. 자,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생애 첫 주택 LTV 80%, 안심 전환 대출, 대구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 임대차 입법.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생애 첫 주택 LTV 80%. 오늘부터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LTV 80%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애 첫 주택이란 개인 명의로 주택을 한 번도 매수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주택을 살 경우를 말하는데요. 단 생애 첫 주택 LTV 80%라 할지라도 대출 한도는 6억 원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매매가 15억이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는요. 하지만 이런 생애 첫 주택으로 구매한다면 15억이 넘더라도 대출 6억 원 한도 내에서 나온다라는 게 장점인데요. 하지만 대출 6억 원만 나오고 나머지 9억 원을 자기 돈으로 채우기엔 조금 어렵죠. 자,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 조금 이 제도가 빠듯한 느낌이고요. 하지만 또 지방은 괜찮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기 상황에 맞게끔 좋은 집을 선택하는데 내가 첫 주택을 구매한다 하면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출 상품들 등장. 첫 번째 상품으로 안심 전환 대출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변동금리인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4억 원 미만 주택 소유자여야 되고 그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 2억 5천만 원 이하의 주담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면서 동시에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2022년 9월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은 챙겨주세요. 자, 이렇게 좀 까다로운 조건의 안심 전환 대출이 있다면 그냥 일반형 안심 전환 대출이 있습니다. 변동금리인 주담대를요,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건 똑같고요. 그런데 아까와 달리 조금 덜 까다로운 대신에 금리는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만약 기준금리가 3%로 된다. 우리 연말에 3%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금리는 5% 중반에서 6% 가까이 된다고 하니 뭔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고 전환을 하실 분들은 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2023년부터 내년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반형 안심 전환 대출은 고정금리라는 장점은 있는데 금리 자체가 높다 보니까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상품도 있어요. 금리 상한형 주담대. 금리 폭이요, 상한점이 있습니다. 그 폭이 제한적인데요. 그러다 보니 가입자가 요즘 증가세가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내가 만약 저소득층이다, 그리고 저신용자다라고 했다면, 그럴 경우 급전이 필요할 경우에는요, 새희망 홀씨라는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 10.5% 이자고요, 최대 3천만 원까지 된다고 하네요. 제가 오늘 소개드린 대출 상품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어요. 이 경우 저희가 다 모르잖아요. 그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나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대출 상품을 찾을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대구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경주랑 포항도 있는데요. 경주랑 포항은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하네요. 미분양 관리 지역이란 무엇이냐면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가 심사 대상이 되어서 매월 회의 때마다 지정이 되는 건데요. 대구의 경우 지금 미분양으로 관리가 들어간 이유가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수성구가 800가구역 정도, 달서구가 2,300가구 정도, 중구는 1,000가구 정도, 동구는 1,000가구, 남구는
가구 정도가 미분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수성구는요, 기준은 통과했는데 여기에 지정되지 않은 이유가 현재 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제외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도로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지역이 현재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도시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논의 중인 임대차 2법. 자, 임대차 3법이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이게 3개의 법이 발의됐었는데요. 그리고 시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많다고 해서 국토부와 법무부가 TF를 구성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대상으로 수정안을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서 이렇게 귀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금 언론에 흘려진 정보에 따르면 2+2, 그러니까 2년 더하기 2년인 이 제도를 3년 또는 3년 더하기 1년으로 바꾸면 어떨까? 또는 2 더하기 2년을 5번 하면 보유세를 제로로 해주면 어떨까? 라는 말을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역시 시장에 혼란을 줄까봐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언론에 흘려진 이런 정보들을 보면서 저는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더 혼란을 줄 것 같다는 느낌이 더 커서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없으면 아예 그 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종 시공능력평가에서 삼성물산, 현대건설, DLENC 그러니까 옛날 대림 있죠? 여기서 평가를 좋게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삼성, 현대, DLC, 구대림, 포스코, GS, 대우 이 순으로 쭉 상위 능력을 평가를 받았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받은 건설사들이 있네요. 참고로 작년까지 그 아파트 평가 분야에서 매출이 컸던 회사는요. GS건설, 대우, 현대였다고 합니다. 생애 첫 주택을 사는데 LTV 80%나 해주고 뭐 15억 넘는 주담대 금지 상품들도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열어줬는데요. 정말 아는 획기적인데 지금 현실상 뭐 고금리고 또 부동산도 심리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을 잘 활용하는 젊은이들이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자금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젊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산의 디딤돌로 하나하나 높아가며 커져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도 부자 발걸음 걸으시면서 오늘도 힘내세요. 오늘도 힘!